자, 코리안 뉴스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죠.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꼽아본 세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죠. 윤석열 금감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까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죠. 빌 게이츠 발언에 가상화폐 또 출렁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죠. 중국 주요 은행 12곳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발표를 했다라고 세 번째 뉴스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금감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조금 가상화폐 쪽에는 좀 우호적인 그러한 금감원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오늘 이제 뭐 한 두 번째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주에 한번 가져왔을 때는 내정자 신분이었죠. 오늘 이제 8일 이렇게 정식 금감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취임을 한 만큼 저번에 이제 내정자 신분이었을 때 이야기한 것과 좀 이제 뭐 취임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금감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좀 이제 뭐 확실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윤석열 이제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그 신규 이렇게 그 자금이라든지 회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이제 뭐 막혀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ICO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제도권이 안 되고 활성화시키려는 또 조짐도 보이겠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부서에서 누가 먼저 이렇게 첫 단추를 깨가지고 이제 제도권을 편입을 하냐,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들 먼저 이제 첫 테이프를 끊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이 항상 이렇습니다.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그동안 이제 금융감독원이 정부 기관으로서 이제 제3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정체성 정립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혼란을 이렇게 줬다. 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제 뭐 인정을 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분명 맞습니다.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이렇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유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깨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제 자유시장은 이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큰 혼란이 줬다는 점, 자,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자, 이전에는 최은식 이제 금감원장이었습니다. 뭐 가상화폐는 뭐 화폐도 아니고 뭐 이제 금융자사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일가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이 꺼질 것이다. 흔히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내기에도 좋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만큼 그만큼 굉장히 좀 이제 뭐 비관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번복을 했었잖아요. 2월 달 정도에 국내 은행이죠. 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하는 은행들을 갖다가 이제 뭐 장려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라지셨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 퇴임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업계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은 가격 급등락을 볼 때는 화폐가 아닌데 이제 금융 자산이 아니라는 거에서는 나는 동의를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에는 화폐로서는 우리가 이제 나는 쓰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금융 상품이든 금융 자산이든, 자, 이런 부분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자,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크게 호재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거래소 정립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제도권화, 거기에다 대고 과세,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열려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제 뭐 민간 단체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뭐 사립협회가 많이 있죠. 블록체인 협회라든지 블록체인 기술협회, 여러 가지 이제 협회가 뭐 열 몇 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협회 이제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갈 방향성,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챙길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금감원장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유명했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건희 이제 회장이었죠. 차명 계좌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화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정책을 이렇게 연구하는 관료들은 항상 그 정책 부분에서 힘을 과시하는데 결국에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결국엔 굉장히 이렇게 그 비판을 굉장히 한 부분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 때 혹은 또 만들기 전에 빠져나갈 구멍이라든지 또는 이제 책임을 질 만한 자 그러한 소지를 충분히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몰랐지만요. 이제는 좀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사실 가상화폐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이제 끌려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 만큼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성장을 해가지고 생태계라든지 육성을 해서 다시 한번 옛날 불과 몇 개월이죠. 이렇게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새롭게 취임한 금감원장님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정책들, 이러한 정책들을 나와준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홍풍이 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빌 게이츠 발언에 가상화폐가 또 출렁했다. 과연 어떠한 내용 때문에 출렁했을까요? 자, 일단 주말 사이였거든요. 미국의 이제 뭐 CNBC에서 이제 워런 버핏과 이제 빌 게이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겠다. 자, 여기에다 대고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빌 게이츠도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러한 반응을 하면서 주말 사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세가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뭐 창업자인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빌 게이츠 뭐 이제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이제 뭐 반대되는 성격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빌 게이츠라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이제 부호고 부호이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비트코인 자체 이제 평가절하를 했는데 일단은 저도 그런 외신 기자를 이렇게 접해봤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하고 좀 약간 다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뭐 미국 쪽 외신 기자에서는 비트코인은 분명히 이제 뭐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원동력이 되고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확대 해석해서 과장되게 좀 이렇게 나온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시야 일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역시 우리나라 신문은 거의 뭐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번역이라든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꼼꼼하게 한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도 한마디 했었죠. 비트코인은 쥐약이다. 빌 게이츠는 바보 투자 이론, 비트코인이 전부 있으면 매도를 하겠다. 또는 한마디로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여기에서 되고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을 해라.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말만 이렇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건 비공식적인 루트긴 하지만은요. 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찌라시성이 아닌 정보들이 좀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자 이거 이제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뭐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 뭐 투자자의 규제라 이제 불리고 있고 뭐 IT 굉장히 이제 큰 거물인데 초창기 IT 초창기만 해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IT 쪽은 충분히 크게 발전 가능성이 없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일화가 더 유명하죠. 구글과 아마존을 투자를 못한 게 내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천추의 한이다. 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IT 쪽에서는 좀 약간 뭐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만큼 블록체인 기술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상향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말 사이 시세가 큰 폭이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0,000까지 이제 목전에 섰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꼭 항상 어디 특정 가격대 올라가려고 하면 악재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어디 이제 힘들게 이제 올라갔는데 또 이제 악재가 쏟아져 이렇게 이제 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깨우치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게 만약 힘들다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하셔가지고 자 좋은 방법이라든지 전략 이런 거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조금 발전하는 편이죠. 가상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주요 은행 12곳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중국은 참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 주요 은행입니다. 유명한 중국 12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정말 이제 큰 호재성의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중국이 과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을 하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오류적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인은 없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퍼블릭 액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폐쇄적,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은행권에서 이제 쓰는 경우 보면 이제 폐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만약에 투자자분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게 과연 블록체인 기술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썼던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캐치를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버를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뭡니까? 보안 쪽에 특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공상은행이라든지 뭐 농업은행, 건설은행, 뭐 기타 등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보안 쪽, 특히 이제 보안 쪽을 강화를 시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지 강화를 시켜가지고, 적용을 한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스템에 이제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할 건데, 특히나, 대출 관련해가지고, 보안성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강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결국에는 이제 신원 확인이라든지 또는 신용,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벌써 나왔는데, 또 있죠. 디지털 월렛. 디지털 이제 전자 지갑도 이렇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 업무를 이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만 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게끔 자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뭐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 어떠한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사용해 봄직한데 자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또 이렇게 기술 개발한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특허 같은 거 이제 출원해가지고 자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중국 4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상은행에서 국가지식상권국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만큼 이런 블록체인 기술 은행권에서 이제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이제 호재로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크게 상승할 만한 이렇게 그 소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과연 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